연수 14번째 세션 수업 시나리오 학부모 편입니다. 역시 3명의 학부모의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일 흥미로우시죠? 자, 첫 번째는 대시보드 데이터와 자녀 성향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믿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제임스 학습 데이터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면서 제임스의 시청각 중심 학습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제임스는 시청각 중심의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대시보드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학습 데이터는 그걸 반영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에 나타난 수학 학습 데이터는 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는 제임스가 개념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청각적 접근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다니엘이 느낀 거죠. 다니엘은 제임스가 수학을 더 잘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식 수업보다는 체험형이나 프로젝트형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만약에 학부모 중에 이 다니엘 같은 학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서 다니엘은 제임스의 담임교사인 샤넌과 논의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상담을 신청한 거죠. 대시보드의 학습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문제풀이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임스의 전반적인 학습 스타일과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샤넌에게 대시보드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제임스의 개념 탐구 능력이나 시청학적 학습 스타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는 제임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통해서 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에요. 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예요. 다니엘은 샤넌과 대화를 이제 해요. 제임스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었어요. 예를 들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해요. 아마 다니엘이 AI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죠? 어떤 게 좋은지. 우리 제임스는 이러이러한 학습 스타일인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 이렇게. 또한 제임스가 학습에 더 많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선생님으로부터, 샤넌 선생님에게. 다니엘은 이러한 논의가 제임스의 학습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샤넌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의도가 그렇다고요. 그죠? 예, 선생님 어떻겠어요? 다니엘이라는 학부모님을 만나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학습 데이터가 정량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고 제임스의 시청학적 학습 스타일이나 개념 탐구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해야 되겠죠. 그죠? 학부모가 교사에게 AI가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이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또 강조해야 되겠죠. 예,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점을 설득할 생각이에요. 네,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예. 만약에 다니엘과 샤넌의 교육 철학이 일치한다면 둘이는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죠? 예. 제임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함께 전략을 짜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건, 그죠? 이러한 그 교육적인 이해, 데이터의 학습자와 학습 데이터에 대한 교육적인 이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설사 다니엘이라고 하는 학부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임스의 학습 니즈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죠? 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학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가 그룹 활동이라고 믿고 있는 에밀리 학부모예요. 에밀리는 중학교 2학년 아들 폴의 최근 기말고사 수학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보고 걱정이 커졌어요. 그렇겠죠. 성적이 떨어지면 걱정이 많아지죠. 그래서 에밀리는 폴에게 그 이유를 물었죠. 자기 아이에게. 그때 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소규모 그룹 활동이 많아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업에 문제가 있네? 라고 에밀리는 느꼈겠죠? 그래서 에밀리는 폴의 학습 환경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담임교사인 패트릭을 찾아갑니다. 네. 상담은 끝났어요. 상담 날이에요. 에밀리는 교실 문을 두드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네. 패트릭은 밝은 미소로 에밀리를 맞이했겠죠?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어요. 에밀리는 폴이 소규모 그룹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그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는 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폴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교육학적으로 그룹 활동이 협력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폴의 개인적인 학습 스타일과 선호를 간과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에밀리는 패트릭이 소규모 그룹 활동의 장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건데 점수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룹 학습을 하지 말고 개인 학습으로 한다라는 건 그건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형식의 추가적인 학습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트릭은 학생들 간 상호작용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서로의 패트릭의 신념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교육적 믿음인 거죠.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에밀리는 패트릭의 교육적 관점을 존중해요. 그런데 폴이 그룹 활동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그런데 선생님, 그런 폴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대화 중에 패트릭은 에밀리에게 폴이 그룹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자, 그룹 활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적으로 맞으니까. 맞죠? 네. 폴의 니즈만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는 그건 교육적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밀리는 폴이 종종 소극적인 역할을 맡거나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어요. 이때 에밀리는 자신이 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해되죠? 그녀는 폴이 그룹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수학 점수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이유를 폴에게 물어봤던 거지, 그룹 활동을 하면서 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수학 점수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교육적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형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제공해야 됐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결국 에밀리는 폴의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패트릭과 협력해서 그룹 활동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활동에서 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핵심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패트릭에게 폴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제안했고 폴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요청했어요. 에밀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폴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네. 교육의 힘, 네, 우리 전문성의 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Z세대, G세대라고도 하는데 Z세대를 이해하고 싶은 닉슨입니다. 닉슨은 고등학교 1학년 딸 제이미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렇죠? 제이미가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걱정하기도 해요. 특히 쉬는 시간에 메타버스에 빠져있는 제이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회적 관계가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닉슨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이미의 학습 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대시보드에서 제이미가 모든 과제를 성취했다는 표시가 나와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나 감정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IDT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룹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 어떤 기여도, 참여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으면 좋겠죠. 여하튼 닉슨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가 제이미의 Z세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제이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닉슨이요, 학부모가. 대시보드에서 제공한 학습 데이터 외에도 닉슨은 제이미와 개별적인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그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제이미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느끼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대화 중에 닉슨은 제이미가 메타버스에서 얻은 경험이 실제 사회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어졌어요. 제이미에게 메타버스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이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닉슨은 믿고 있어요. 또한 닉슨은 제이미의 담임교사인 릴리와 디지털로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릴리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닉슨은 제이미의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달하고자 했어요. 릴리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제이미가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알려줬어요. 고맙죠. 그죠? 네.
닉슨은 릴리에게 제이미의 학습 스타일과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어요. 릴리에게 제이미가 그룹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소규모 그룹 활동에서도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시장 관찰을 활용한 수업이 제이미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죠? 네. 닉슨은 릴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제이미가 수업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도 논의하고자 했어요. 릴리가 제이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친구들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학부모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공통점? 학부모들이 그 AIDT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를 통해서 그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는 측면하고, 근데 반면에 자녀에게만 집중을 해서 이게 공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칫 놓칠 수는 있었지만 뭐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준비한다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전제는 분명한 교육적 철학과 거기에 따른 교수 학습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DT를 제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생산적으로 근데 이건 AIDT뿐만 아니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잖아요. 네, 소통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학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학부모와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시보드의 정보만 보고 그냥 그 주어진 정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이거를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교수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학습자에 대해서 소통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 긍정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학부모 시나리오를 좀 소개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